선거철이 되면 어렵지 않게 정치인의 낯선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댓글창에선 여기가 공식 채널이 맞느냐 이런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캠프에 밀정이 있는 게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다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한편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아이언맨으로 변신했는데요. 대한민국이 AI 패권을 쥐기 위해서는 초월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AI 패권을 이길 준비됐습니까? 네, 방금 보신 장면들이 공개적으로 벌어지는 의외의 장면들이라고 한다면 물밑에서도 의외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한덕수 대망론과 관련해서입니다. 어제 한 매체에서 단독 기사를 냈는데요.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불출마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몇 시간 뒤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한 대행 측은 불출마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례적으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 출마를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는 상황은 우려가 된다라는 게 한 대행 측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계속 밀리게 된다면 출마를 결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총리실은 이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불출마도 아니다, 출마도 아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출마도 아니다, 불출마도 아니다. 저희가 며칠째 계속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한덕수 권한대행 쪽에서도 출마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도 일부 반박을 하는데 불출마에 대한 기사도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해석을 계속 자초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에 앞서서 홍보 영상 몇 개 봤는데 성치은 의원님과 유재하 의원님은 지금 영상에 등장한 후보의 소속 정당이시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예. 이긴 의원과 김보엽 의원께는 감상평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긴 의원님. 눈에 띄긴 띄었죠? 저도 선출직 선거를 3번 나가서 저런 릴스나 쇼츠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해야 된다는 욕구가 있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만 예. 저렇게 뭔가 낯간지럽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민망하게끔 영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좀 자제해야 되겠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특히 우리 김동연 도지사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합성한 거요? 아이언맨. 예, 아이언맨 합성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그렇고요. 목소리까지 변조해가지고 예. 본인이 마치 AI의 어떤 정점인 것처럼 저런 영상을 만드는 것은 손발이 좀 오그라드는 영상인 것 같네요. 예. 평화스러운 시기, 평시라면 봐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시 아닙니까? 내란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훨씬 더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짧은 영상을 만들더라도 내가 왜 대선에 나오는가? 나는 이 내란을 어떻게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영상 말고요. 예. 물론 그런 메시지도 다른 영상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또 보고 혹은 반론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비판적인 입장을 내셨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정부 질문 사흘째고요. 사실 국무총리 자격으로서 혹은 권한대행으로서 국회에 출석해서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3일째 불출석이고 그래서 국회에 나오면 대선 출마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까 봐 일부러 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이 대정부 질문이라는 거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무총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업무 중 하나입니다. 이 대정부 질문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2월, 4월, 6월 임시회 때 하고 아니면 때로는 이제 여야 합의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없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매주 수요일마다 총리가 나와서 야당의 질문을 다 소화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행정부 중심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능 중 하나인 대정부 질문. 거기에 국무총리가 불출석을 한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라면은 사실상 회피한 걸로 봐야죠. 근데
지금 출마 여부, 출마냐 불출마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소화할 능력도 없는 분이 지금 대선 출마를 좀 꿈꾸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의 꿈을 여전히 갖고 있고 뭔가 그 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대정부 질문에 당당하게 나와서 그런 질문을 받아내는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검증받고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지금 사실 국민의힘 경선도 안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선 과정이라는 게 사실상 다른 후보들의 질문도 받고 국민들에게도 질문도 받으면서 검증을 해나가는 과정인데 그런 검증 과정도 안 하겠다.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되는 일도 하면서 그것도 검증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불출석하겠다.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저는 권한대행의 자격도 지금 상실했다고 봅니다. 대통령 출마도 권한대행의 자리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성치훈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기본적으로 대정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걸 동의해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 나가서 국무위원들과 국무총리가 가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질문이 있지 않고 대통령 출마할 것인지 여부, 아니면 아까 김부엽 대변인 그 말씀하셨죠.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 공격이 가해질 것이 뻔하다면 과연 그 대정부 질문이 방금 말씀하신 그 본래 취지에 맞는 대정부 질문이겠습니까? 예.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선례가 없긴 합니다. 이제 대통령 파면 이후 권한대행이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서 답변한 그런 선례가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관세 전쟁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지금 한국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돼서 관세 협상을 지금 미국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총지휘를 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상황도 안 좋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여기 지금 뭐 조선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공단의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그쪽을 빨리 돌아서 현장을 파악을 하고 이제 민생을 챙겨야 되는 게 또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예.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불출석한 거지, 국회를 무시하거나 하는 취지에서 불출석한 건 결코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광주 기아차 공장을 방문했거든요. 거기서 한 발언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난번 4월 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일단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그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기업과 같이 이러한 그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4월 14, 15, 16일 사흘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14일에는 경제안보전략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주관을 했고요. 어제 보셨다시피 광주에 있는 기아 자동차 공장을 방문을 했고요. 오늘도 울산으로 갔습니다. 현대중공업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권한대행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일정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죠. 김부엽 의원님. 일단 대한민국 경기 상황이 몹시 좋지 않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미국의 트럼프 이후 관세 전쟁 이후에 갑자기 나빠진 것인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전부터 계속 경제는 나빠져 오다가 내란 사태 이후에 거의 죽을 지경인 거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둘 다 코넬대 경제학 박사 출신입니다. 경제학 박사가 세 분이나 총리, 부총리에 있는데 이 나라 경제가 왜 이 모양입니까? 한덕수 대행이 저렇게 기업 찾아가고 시장 찾아가고 그래서 경제가 나아질 것 같으면 더 많이 가죠. 저는 대통령 놀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요. 박근혜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 계열의 전직 정당에서 반기문 전 유해 총장을 데려다가 뭔가 판을 뒤집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당시에는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반기문 전 총장이 거기에 합류하지 않았죠. 딱 두 가지였던 걸 기억하는데, 하나는
어디 방명록을 쓰다가 철자를 잘못 쓴 적이 있고요. 한 번은 애국 의례를 하는데 모두 가슴에 손을 올리는데 혼자만 고개를 숙여서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기억하는 이 두 사건 이후로 지지율을 1등에서 확 떨어지자 에이 접자 하고 접었거든요. 저는 한덕수 대행에 포스터 붙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만약 출마를 한다? 그거는 방탄용 출마, 보신용 출마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에 이후에 특검에서 수사를 받아서 몹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차라리 출마를 하고 출마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 정치 탄압이다라고 딴소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새로운 분석이네요. 자, 오늘 울산을 방문했고 광주에서는 또 백반집을 운영하는 상인에게 손편지를 남겼다고 해요. 한번 볼까요? 어머님이 시작하신 백반식당을 따님이 뒤를 이어 15년째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정이 여의치 않아 멀리서 감사 말씀만 전하고 갑니다. 라고 해서 1,000원짜리 백반집을 운영하는 상인에게 편지를 남겼다고 하는데 사실 관료의 행보라기보다는 전형적인 정치인의 행보 같다라는 해석들이 따라 붙었어요. 성치훈 의원님. 누가 봐도 전 대선 행보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런 일들을, 이런 행보를 다른 일 다 할 거 하면서 한다면은 저는 뭐 굳이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정부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요성이 있고 아까 뭐 관세 협상 이런 다른 일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세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혼자서 그걸 결정해서 관세 협상에 나서면 안 됩니다. 지금 본인에게 명령을 내릴 행정부의 수반이 없는 상황이라면은 입법부에 나와서 입법부의 다수당과 입법부의 제2당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 관세 협상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패싱한 채로 누가 봐도 대선 행보로 보일 수 있는 행보를 한다? 그럼 비판 받아야죠. 예. 지금 왜 국무총리 월급을 받으면서 국무총리의 업무는 저희가 봤을 때는 등한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왜 대선 행보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매우 부적절한 행보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에서 짚어드렸는데 두 가지 상반된 단독 보도가 어제 나갔거든요. 근데 그 단독 보도 일단 보시죠. 하나는 한덕수 대선 불출마 가닥 최종 단일화 없을 듯 시고 또 하나는 한덕수 불출마 보도에 사실 아니야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 불출마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다는 것이고 또 불출마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라고 또 공지가 왔어요. 즉 출마도 아니고 불출마도 아니다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질문을 류재화 김보엽 위원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예, 어제 제가 저 MBN 보도 불출마 보도가 사실 아니다라는 보도를 보고 다시 총리실에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우면서 예. 정리를 해보니까 불출마가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거든요. 예. 그래서 한참 계산했어요. 이게 그러면 불출마하겠다는 건 출마하겠다는 건지 지금 그게 한덕수 대행의 현재 상태인 것 같습니다. 고민 중인 거죠. 고민 중인 거고 걱정되는 것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일을 공고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판이 지금 선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점점 더 논란이 커질 것 같거든요. 그런 공정성 논란이 생길 우려가 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걸 자꾸 부추기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현재 경선이 진행 중인데 경선 주자들을 단체로 물먹이는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국민의힘 당과 당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또 혹시 우리들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 밖의 인사가 충분히 경선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데 그런데 계속 한덕수 옹립론을 제기하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에게는 굉장히 저는 강력하게 비판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보엽 위원님. 함께 하겠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난가병에서 나다. 이 병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데요. 지지율이 조금만 더 오르면 출마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출마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 박근혜 사례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나와서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태우려고 했는데 안 갔잖아요. 반기문도.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소속으로 나가라고 하니 예. 그러면 어떻게 나가냐, 나와서 신당이라고 또 만들어 주던가 이런 대화들이 오갔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니 괜히 나갔다가 망신만 당하지 말고 남은 여생을 고위 공무원 여생을 공정한 대선 관리 하는 데 집중하길 바랍니다. 예. 자,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